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간 촬영 영상 몰카 혐의에서 벗어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사건, 마약 사건, 교통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 진행해서 무죄나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 연인 간의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게 성관계 영상 촬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돼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불송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죠. 죄명을 보시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고요.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성 B양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씨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사실상 함께 생활하는, 즉 동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감정이 틀어지면서 A씨는 B양과 헤어짐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A씨는 B양과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B양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양과의 감정 싸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 B양은 갑자기 A씨에게 예전에 함께 찍은 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양과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른바 몰카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제 기간 중에 서로 동의하에 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뿐 B양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찍은 영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A씨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이 컸지만 혼자서 대응하기에 너무 버겁고 벅찼기 때문에 그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 전략과 대응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저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영상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동영상의 구성 방식과 촬영 각도, 그 다음에 B양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그 다음에 B양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장면 등 촬영이 B씨의 동의와 인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니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B양이 다소 악의적으로 A씨를 신고한 정황도 엿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가지고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후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B씨의 무고를 인정해 처벌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같이 노하우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 그리고 여러 성공 사례를 도출한 변호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갈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맞춰서 클라이언트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맞춰 나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그냥 선임하시면 안 되고 여러 변호사님 상담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님, 그리고 성공 사례가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